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합격 요약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제 지난 1강의 때 토지 건축물까지, 그렇죠? 토지에서 뭐 일부 문제 봤었고, 건물에서는 분양권 문제 봤었고, 거기까지 했고,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머지 애들 개념만 잘 파악하면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합격 노트 준비하셔야 돼요. 합격 노트 2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4번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자.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먼저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토지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꽉 붙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건물. 건물은 토지에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있잖아. 정착물이야. 그런데 독립성이 있어. 토지와 별개로 거래가 돼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토지 건물 일체로 팔 수도 있고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어요. 또 토지를 팔았을 때 건물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건물은 따로 파는 거야. 그게 뭐다? 독립성. 자, 이렇게 건물처럼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중개대상물이 돼요. 자,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만.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에요. 자, 수목이 집단, 나무들도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뭐다?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토지에 붙어 있다. 그럼 부동산. 꽉 붙어 있다. 부동산 꽉 붙어 있잖아. 근데 독립성이 없어요. 나무들은 토지를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는 독립성이 없어요. 그냥 토지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건물은요? 토지 팔면 안 따라간다니까? 따로 팔아야지. 자, 근데 이제 요 수목이 집단 얘네들한테 독립성을 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명의인 방법이에요. 명의인 방법. 이렇게 이제 줄치고 안내판 세우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보셨나? 명인 만두는 들어봤어. 근데 명인 방법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줄치고 이렇게 안내판을 세우면 요것 때문에 명패에다가 이름 생긴다 그래서 명의 방법인데 요것 때문에 독립성이 생겨요. 수목이 집단이니까 토지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요 명의인 방법 때문에 독립성이 생겼어요. 토지에 붙어 있는 채로 요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여기다가 갑, 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 모두 충족되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 하나만 돼. 다른 건 검토할 필요 없어. only one. 얘만 돼. 자, 질문.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래요.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된다 그랬어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되죠? 왜? 아유, 나무 한 그루도 붙어 있으면 부동산이고 명의인 방법 갖추면 독립성 생기니까.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요것만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또 주의사항. 자, 그냥 수목이 집단이에요? 안 되는 거야. 얘는 독립성이 없잖아.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임목도 그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은 된다 그랬어요. 되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사고 파는 게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유권. 저당권은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고 하는 거 그건 안 돼. 왜냐면 얘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이거를 담보로 안 잡아줘. 은행 직원이 출장 나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여기다 막 쓰고 그렇게 되는데 없어 보이잖아. 사고 파는 것만, 소유권만 된다.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을 뭐 했냐면 등기를 한 거예요. 나무들을 등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임목이 돼. 나무들을 등기했다. 임목. 임목은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야. 아까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임목도 등기부가 그렇게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또 저당권도 돼요. 건물처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고 그게 된다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더 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돼. 그냥 수목이 집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수목이 집단은. 독립성이 없다니까. 부동산은 맞지만. 근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얘는요? 되죠. 되는데 소유권만 된다고. 저당권은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되는 거야. 소유권이 되니까 되는 거다. 사고 파는 게 되니까. 그 다음 임목 그러면요? 더 넓게 되는 거죠.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렇게. 자, 이제 질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임목 등기를 안 했어요. 나무들을 등기를 안 했는데 명의인 방법은 갖췄대. 등기는 안 하고 명의인 방법만. OX? 오, 된다고. 왜? 이거잖아.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된다고. 저당권이 안 된다는 거지 되기는 된다고. X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주의하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뭘 물어보나 잘 봐라. 그 다음 임목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제가 합격 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만 좀 보시고 가시면 충분해. 요 정도만. 임목에 관해서는. 자, 이제 거기 2페이지 우리 합격 노트 2페이지에서 1, 2,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측에 선등록 후등기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나무들은 이렇게 등기를 하래요. 바로 가서 등기해서 임목,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등록,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이 등록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야. 선등록, 후등기. 질문. 건물은 어떻게 등기해요? 바로 가서 그냥 등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죠. 선등록, 후등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고 대장 들고 가서 등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나무들을 바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을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등록원부를 들고 와서 등기하고 선등록, 후등기. 그러니까 이 등록원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선등록, 후등기니까.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본 거예요. 임목등기부가 아니라. 임목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등기부 표제부. 근데 표제부를 봤더니 임목등기 기록이 적혀 있어요. 임목등기 기록이. 그러면 그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은 뭐였다는 거야? 임목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고도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임목등기 기록이 있어서 그게 임목이었어요. 그럼 임목은 독립성이 있어서 토지를 팔아도 안 따라간다고.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아까 토지 팔면 건물 따라간다? 안 따라가잖아요. 건물 따로 팔아야지. 임목도 똑같다고. 토지를 팔았을 때 임목은 안 따라간다고. 따로 팔아야지. 만약에 임목 등기 기록이 없었대. 그냥 나무였대. 그러면요, 토지 팔면 그냥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나무도 함께 산 건지 아니면 따로 사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등기 기록을 표시해줘라. 그래서 결론.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그래서 임목등기 기록을 표시해주니까 임목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 내용까지. 그리고 5번은요. 임목은 만든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으로 충분하잖아. 사고 팔고 그것만 할 거라면. 근데 저당권 설정하려고 임목을 만들었어요. 등기해서. 그럼 이제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대? 임목은 나무잖아. 내구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보험 들고 저당권 설정해라. 보험 들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랑은 약간 다르죠. 토지나 건물은 그냥 바로 저당권 설정하면 돼. 근데 임목은 나무니까 그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을 먼저 들라고. 그러면 이제
보험 들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만약에 산불 났어. 홀랑 탔어. 그럼 보험금 받잖아. 보험금에 그 저당권 효력이 이렇게 미치는 거고. 그렇게요. 그게 이제 5번이었고, 6번은 임목이 독립성. 뭐냐면 토지를 팔았을 때 임목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임목은 독립성, 따로 팔 것.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을 팔았대. 임목은 안 따라간다고. 임목은 독립성, 따로 팔 것. 그렇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임목을 목조가라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얘가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7, 8을 보시면 임목에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한 거야. 임목에다가. 그리고 벌목 잘라버려. 저당권 설정 후에 벌목을 한 거예요. 들어 누웠어. 벌목. 그러면 이 잘라버린 나무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쳐버려. 그래서 미쳐야 돼. 왜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한 사람, 은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담보물이 남은 거죠. 나무. 근데 잘라버렸다고 안 미친대. 그럼 담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돈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쳐버리지. 그래서 미쳐야 된다고. 더 설명하다가 제가 미치겠다고. 미쳐야 된다. 임목,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잘라버려도 계속 미친다.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잘라버린 나무들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 거기까지 됐고. 이제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아까 했던 거 임목이 독립성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를 판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임목은 따로 팔아야 되는 거니까. 독립성 그거는. 얘는 임목이 설정한 저당권 효력. 저당권을 임목에다가 설정했으니까 잘라버려도 잘라버린 그 나무에도 계속 미친다. 효력이.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시험에 2번 나왔고. 그 다음 7번은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얘네들도 개념만 파악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네들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최근 문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7번부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7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일석이조, 일타쌍피.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그냥 꽁으로 먹는 거야.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광업재단 되어 있는 건 공장재단 바꾸면 되고 공장재단 되어 있는 건 광업재단 바꾸면 돼요. 자, 광업재단.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거야. 미채굴의 광물, 석탄, 구리를 캐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미채굴의 광물, 석탄, 구리, 땅속에 박혀있는 석탄, 구리예요?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냐면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 국가 거야. 내 땅에 석탄이 있대요? 나 로또 맞은 거야? 아니요. 그거 국가 거야. 내게 아니야. 왜냐면 땅을 깊게 파야 나오니까 깊은 곳은 우리가 공적지하권 이렇게 부르고 그거는 이제 국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다. 캐내면 석탄을 캐내면 동산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을 캐려고 이제 이런 재산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라? 묶어라. 재단은 묶는 거다. 묶는다는 건 목록에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광업권도 적고 공작물도 적고 기계기구도 적고 토지도 적고 작업 공간 필요하니까 이렇게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목록에다가 적는 게 묶는 거야. 그 다음에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역시 개념은 똑같아요. 선등록, 후등기 그런 개념. 이런 재산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록에 일단 기재를 하고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하라고. 아까 나무들은 어떻게 등기했다? 선등록, 후등기.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 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요, 목록에 기재를 하고 목록 들고 가서 등기하고. 그렇게요. 지금 광업재단 설명드렸지만 공장재단도 똑같다고, 내용은. 자, 이제 질문.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왜 만들었을까? 귀찮게? 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자, 요 토지만 담보로 맡겨요. 그거보다 요렇게 묶어서 담보로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담보물의 가치를 내가 키웠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고요. 어쨌거나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고 등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분리 독립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덩어리채로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업재단에 있는 이 토지를 얘를 따로 떼서 토지만 거래하겠대. 이런 경우죠. 광업재단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토지만 담보로 맡기겠대. 광업재단 만든 다음에 토지만 담보로 맡겨야지. 그런 건 안 된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구성물 따로 떼서 거래는 안 된다. 이것도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해라. 여기까지. 됐고. 그 내용이 7번, 8번이죠. 7번, 8번까지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자, 9번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자, 갑이 자기 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A 공장재단을 만들었어요. A 공장재단을 갑이. 근데 갑이 또 자기 공장을 이용해서 또 B 공장재단을 또 만들겠대. 그러니까 갑 공장이 A 공장재단도 속하고 B 공장재단도 속하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교집합. 교집합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그 내용이 9번이에요. 공장재단이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지 못한다. 이게 교집합 만드는 거 안 된다. 그 내용. 그 다음 그 9번의 두 번째 줄을 세 번째 줄이네요. 그러나부터 얘는 또 이제 좀 비교해 봐야 돼. 특이해요. 갑이 자기 공장과 을 공장 합해서 이렇게 A 공장재단 만들었어요. 가능해. 이거 가능해. 이건 돼. 그러니까 자기 공장 건물도 여기다 넣고 을 공장 건물도 넣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자기 거는 그냥 넣으면 되고 남의 거는 빌려서 넣어야지. 남의 거를 몰래 막 이렇게 넣고 그러면 안 되지. 빌려서 넣고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공장을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럼 보세요. 이제 내 공장이 들어갔어. 그러면 내 공장은 내 거니까 소유권이네.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적어주는 거야. 갑구에. 내 공장이 공장재단에 들어갔습니다. 갑구에 적어주라고. 을공장 빌려서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로 빌려서 넣었대요. 전세로. 전세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을구잖아요.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그러니까 을구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을공장을 전세로 빌려서 넣었다고. 그렇게. 자, 그래서 내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빌려서 넣을 수 있으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 취지를 기재하라. 관련구가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해요. 내게 들어갔으면 갑구, 남의 거 빌려서 넣었으면 을구. 관련구 사항란에 얘네들이 공장재단에 들어간 취지를 적어주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내 것만, 남의 거 못 넣고 내 것만 넣는다 그러면 갑구라고 돼 있겠지. 근데 관련구라고 돼 있는 이유는 남의 거 빌려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구 또는 을구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공장재단에 들어간 취지를. 뭐 문제가 나온 적 없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됐고, 그게 이제 10번이고요. 11번은 공장재단 왜 만들었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왜 만들었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러면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들었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다. 거기까지도 됐고, 이 페이지에서 요 반 페이지 설명하는 게 이렇게 길어요. 물론 나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말 거야. 충분해. 개념만 파악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 어떤 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걔네들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임목은요, 차이점이 나무들을 등기한 거. 그래서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은 소유권만 된다고, 사고 파는 것만. 임목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 다음 광업재단, 공장재단 개념만 파악하자. 재산들을 묶어놓고 어떻게 한 거다? 등기한 거다. 등기를 해서 분리 독립이 안 된다. 덩어리채로 거래하라.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는 거고, 거기 속해 있는 구성물을 따로 떼서 거래는 안 되는 거고, 만든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 3페이지 좌측 상단에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판례죠. 요 판례도 잘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요 판례 설명드려 볼게요. 셀프 세차장이었어요. 차가 들어가고 세차하고 나가고. 요즘은 겨울에도 셀프 세차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이제 덜 춥게. 그래도 웬만하면 하지 마. 웬만하면 그냥 맡기자, 세차는. 아니면 그냥 기계식 세차하든지. 이거 힘들어, 이거. 또 지금 너무 춥고. 어쨌든 이제 요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그래서 판례는 얘를 건축물인지 검토를 했던 거야. 건축물. 근데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제가 그래서 1강 때 건축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건물로 특정되고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근데 보세요, 이제. 얘는 기둥 있네? 지붕 있네? 뭐가 없어요? 주벽. 벽이 없어. 벽이.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건물로 특정된다고. 근데 얘는 주벽이 없다. 건축물 아니다. 또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기둥 확대해서 봤더니 모서리가 이렇게 볼트로 조이져 있어요. 볼트 조립 방식이야.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자,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얘는 꽉은 아니라는 거야.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주벽, 벽이었기 때문에 주벽. 그리고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영업시설이다.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영업시설이니까. 얘는 그리고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거야. 질문. 물이 영어로 뭐예요? 워터? 워터. 미국식 발음 워터. 한국식 발음 물은 셀프야. 물은 셀프잖아. 물은 셀프. 물은 안 된다 그랬지. 제가 물은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물이잖아. 셀프. 물은 셀프. 물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그냥 얘는 안 되는 거다. 하지 말 거야 그랬다. 맨날 하고 나서 후회해. 자, 다시 정리. 자, 세차장 구조물 건축물 아니다. 주벽이 없으니까. 정착물 아니다. 볼트 풀면 해체되니까. 뭐다? 영업시설이다.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건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거기까지. 이제 중개대상물이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중개대상 권리. 자, 중개대상 권리에서는 3강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유튜브는 가쁜 종료야. 가쁜 종료. 쭉 하다가 그냥 확 종료. 한참만 올랐는데 그냥 종료. 가쁜 종료. 자, 중개대상 권리부터는 상강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송빠.